근데 요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2022학년 그지? 2학기 기말고사 요거 이제 하고서 성적장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번 기말고사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알았으니까 기말고사를 딱 보고 성적이 나와야 돼. 되니 그래도 너희들이 요번에 시험 문제 본 거를 보니까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듣잖아.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오늘도 시험 봤죠? 훈민정음. 네. 그지? 그것도 영상을 내가 찍어서 다 올려놓을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내가 영상 찍은 거를 단계별로 올려놨거든요. 그 단계별로 올린다라는 게 이 오른쪽에 보면 너희들 지금 나눠줬는데 요거 보여? 요거? 요게 이제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를 간 친구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서울대를 간 친구들 예를 들면 우선은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어차피 서울대는 나랑 관계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80점대를 맞아요.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많이 잘 나왔던 친구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점수가 이 학생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해갔니?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싹 바뀌는 거야.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막 100점 맞고 이렇게 했어. 이 친구도.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던 축에 들어갔지. 그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모든 태도를 다 바꿔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찾습니다. 이해가니?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따 어휘력이라는 걸 높여서 중학교 때 반에서 한 20등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3학년 때는 이제 전교 1등까지 가거든요. 국어를. 이제 그 친구들을 소개해 줄 건데 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냐면 너희들이 틀리는 하나 두 개의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의 지식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식이라는 것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이해가니? 읽는 거 자체를 바꾸는 거,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바꾸는 거,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평소에 공부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조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좀 바꾸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좀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빠꾸야. 이해갔니? 아이들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 문제 뭐 이렇게 나눠주고 너희들 뭐 거의 기본적으로 똑같아. 요번에 우리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문제를 나눠주잖아? 그럼 풀어와 그럼 풀어갖고 와. 그럼 꼭 이런 애들이 있어. 풀어갖고 와서 야 채점 했냐 그럼 채점을 해야 돼요? 이걸 꼭 물어보는 애가 있다고. 야 당연히 문제 풀면 채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채점을 해갖고 와. 그럼 내가 무슨 말 하겠니 또? 너 오답했니? 얘가 또 물어봐. 오답은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물어봐. 야 오답은 당연히 해야 되지. 오답을 또 해갖고 와. 그럼 내가 문제를 내도 돼?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요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밥을 차려줬어. 밥을 먹어야 되나요? 밥 먹어. 또 가만히 있어. 국도 마셔야 되나요? 요지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좀 바꿔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근데 선생님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요게 중요하기는 해.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알아듣겠지? 왜 너희들 너 저기 그거 한다 그랬지? 밴드 그거. 그지? 내가 만약 얘네 밴드에 딱 들어가서 기타 하나 칠 줄 몰라. 됐니?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기타를 배우는데 일주일 때 1시간만 와. 기타를 배우는 거야. 그럼 내가 실력이 좋아지겠냐? 아니겠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만 시간의 법칙 동안에 미친 듯이 노력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선생님 저 공부 많이 하는데요. 왜 성적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야기해주는 방식대로 공부를 쫙 했던 친구들 있지. 그 다음에 너희들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의 어떤 공부 방식이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아이들이 한 명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2등을 할 거고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3명 있으면 너희들은 4등을 할 거라고. 중요한 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게임이 좀 달라요. 알겠니?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왜 게임이 달라지냐면 지족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족고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워. 2학년 2학기 때는 독서를 배우고요. 됐니?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문법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쪽 지족고가 문학이 진짜 난이도가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잘하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지. 작년에 2학년이었던 친구가 뭐 어쨌든 거기도 인원수가 너희랑 비슷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문학에서 전교 1등을 해요. 되니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2학기 때 독서에서는 그 옆에 있던 애가 독서 전교 1등을 한다. 이해갔니?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문법 전교 1, 2등 했던 애는 또 다른 애들인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 특화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국어에서.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공부를 안 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2학년 때는 지금보다 등급이 조금씩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 이해갔나? 이제 그 고민을 조금 해주셔야 돼. 됐지? 그래서 너희 나름대로 내가 어디가 강한가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바른 방법과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올바른 방법과 노력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노력을 할 때는 기계적인 노력보다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알아듣겠지? 요거를 좀 한번 신경 써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 여기다 형광펜 하나 쳐놔. 올바른 방법. 그 다음에 의식적인 노력. 그 다음에 요거 기계적인 노력에다 X 쳐. 알았니? 기계적인 거 요거 X 쳐라. 너희들 채점 해갖고 그러면 채점만 대충 딱 해갖고 오면 안 돼. 너희 나름대로 뭐를 해야 돼? 요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 요거 문제 푸는 거. 너희들 요번에 중간고사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 기말고사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 해당하는 문제는 내가 영상을 다 찍을 거야. 알아듣겠지? 이제 그거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잠깐만. 그거는 내가 다 찍어서 올려줄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그 영상 한번 봐봐. 내가 단계 다 설명할 거야. 요번에도 저기 어디지? 지족부 학생 한 명이랑 또 아까 오전에 얘기를 좀 했어.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요번에 시간이 없어서 뒤에 있는 한두 지문을 못 풀었대.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풀을 수 있었다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 피동 표현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내가 오늘 같이 문제를 이거 너무 헷갈렸대. 1번하고 5번을 좀 너 지금도 헷갈린데 그래서 문제를 읽었어. 같이. 야 여기 의미적인 측면에 따라 살피라는데 잠깐만. 의미로 따지면 1번은 다르고 답이 5번이네요. 되게 쉽게 나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못했던 거야. 이런 것들을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풀게 할 거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다 잘 나와야 돼. 올라와야 돼. 알았니?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 의식적 노력이라는 건 머릿속에 좀 신경 써야 될 게 요거야. 집중하는 건데 집중한다라는 게 집중력을 키운다라는 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게 되게 커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피드백. 피드백을 내가 만들었잖아. 근데 피드백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같은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오답 정리 해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친구가 지금 나랑 읽기가 똑같거든요. 이 친구가 처음에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비문학 지문에게 번호가 1번, 2번 붙잖아. 이해 갔니?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처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선생님 비문학 지문에 왜 선생님은 여기다 두 줄을 치고 어떨 때는 한 줄을 쳐요? 요걸 질문했단 말이야. 알겠니? 여기 잠깐 봐요. 내가 지금 설명할 때 내가 딱 쳐다볼 때마다 나랑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돼. 그게 집중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 갔니? 자 다시 봐. 여기 보면 지금 두 줄이 쳐 있죠? 그지? 다른 데 보면 이제 한 줄이 쳐져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처음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비문학 읽은 거 선생님 책을 보니까 여기는 두 줄인데 왜 어디는 한 줄에 요걸 처음으로 물어봤던 친구가 이 친구야. 이해 갔니? 이 친구는 아까 서울대를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간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 갈 친구가 아니야. 요 학원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족부에서 1학년 때부터 서울대를 갈 친구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걔를 뒤집고 지변을 받아 서울대 간 애도 있고. 이해 갔니? 지변을 받아 넣는데 떨어져 카이트 간 친구도 있어.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친구들하고 항상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력을 의식적으로 해서 내 성적을 계속 높이는 거야. 그게 발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마지막에 얘가 나랑 똑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그냥 하나야.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야 이건 글을 읽으면서 문단을 좀 나누면 돼.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보일 거야. 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만점 맞는 시험지도 나한테 막 갖고 와요. 그럼 내가 얘를 다시 봐. 화질 표시 잘했네. 번호 잘 붙였고 밑줄 잘 쳐. 정말 나눴구나. 요게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나머지 다른 애들한테 이제 멘토 멘티를 할 때 이 얘기를 해. 야 이건 어떻게 끊는 거야? 얘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해. 문단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비슷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선생님 노트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필사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방식이 생기거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학하고는 달라. 수학은 너희들이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도구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 이제 근데 국어는 제시문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어떤 걸 내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 달라진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그다음 문제 자체도 글읽기가 되는 거. 그래서 조금은 요거를 좀 신경 써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내가 피드백을 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한테 뭐가 잘못됐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그걸 뭐 해줘야 돼? 수정을 해줘야 돼. 이해가 가니까 이런 노력을 좀 자꾸 하자고. 포스트잇 붙이는 거 내가 누누 얘기했었죠. 근데 아직도 그거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그거 귀찮으면 얘기해. 내가 돈 받고 해줄게. 내가 다 붙여줄게. 돈 많이 안 줘도 돼. 이해가 아니 많이 안 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50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주는 대로 내가 받을 테니까. 알겠니까 무화하고 다시 부르기 돕기 할 테니까 알아듣겠지. 이제 그걸 나한테 주면 되지. 이해가 지니까 내가 다 붙여줄게. 이 차는. 알바를 써서라도 해줄게. 알아듣겠니? 왜냐면 어쨌든 성적 올려야 되니까. 됐지? 나는 이런 거 붙이는 거에 나의 노동력을 또 쓰기가 싫어. 그럼 얘기해. 됐죠? 그냥 다 붙여줄 테니까. 근데 이번에는 프린트를 주면서 다 붙여줘야 되나 이제 고민도 좀 했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일이 많아지고 너희들도 자생력이 없어지고 이해가 지니까 그건 다 붙이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거라도 혹시 붙였니? 습관이 안 돼서 아직 안 붙였죠? 그지? 틀린 문제 옆에다 또 붙였니? 안 붙였지? 그지? 어쨌든 다 그렇지 뭐. 어쨌든 수정이 안 돼 수정. 괜히 의식도 없고. 오케이? 요 두 가지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간에는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뭐 새로운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시 얘기할 거야. 알겠죠? 이건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다. 유명한 사람이 말한 거죠.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줄게요.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미친 짓이다. 누가 한 얘기예요? 공자. 공자? 진짜요?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대답을 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지. 혼자 떠드는 건데, 그지? 대답을 해줬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코멘트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딱 지적을 해줘. 넌 노트 필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트 필기 한번 했단 말이야. 근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친구는 노트 필기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또 찾는 애들이 있거든. 중요한 건 노트 필기 했잖아. 그 다음에 다른 걸 첨가시켜서 계속 하던 거를 이어서 누적이 돼야 돼. 그 다음 방법을 바꿔주는 것도 참 고맙긴 하지. 요번에도 아까도 뭐 와서 이제 노트 필기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올랐어요. 그럼 노트 필기를 했는데도 안 올랐다는 얘기는 아이가 아직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요걸 계속 수정하다 보면 진짜 마지막 고3에서라도 성적이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내신이 안 돼서 내신을 버려도 괜찮아. 수능에서 잘 나올 수도 있어. 선생님 내신하고 수능은 완전 다른 공부지. 읽기는 동일해. 읽기는 동일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수록을 안 했는데 서대전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려. 알겠는데 왔는데 그 친구가 내신 등급이 4.8. 됐니? 마지막 수능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영어 빼고 다 1등급. 수학 빼고. 그 친구는 미술하던 친구야. 이해가니 국어 1등급. 근데 국어 1등급을 맨 처음 맞았어. 근데 그 친구가 국어 1등급을 맞췄을 때 다른 게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미술하다 보니까 걔는 수능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옛날에는 수능에 맨 앞에 화작문이 있었잖아. 근데 얘가 문법을 진짜 하나도 못해. 근데 걔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 때 왔어요. 문학을 공부시키면서 뭘 했냐면 넌 2학기 때 올라가면 문법은 진짜 만점을 맞아야 돼. 거기서 시간을 못 줄이잖아? 그럼 너는 언어 영역 2등급 절대 안 나와. 넌 2등급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법을 빨리 풀어서 2분 안에 푸는 연습해야 돼. 그래서 겨울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때 저기 전까지 문법을 죽으라고 시킵니다. 그 얘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문법을 전교 1등이에요. 이해갔니? 전교 1등을 딱 하는 순간 모의고사 어떻게 했어? 시간이 안 모자라기 시작해. 왜? 그 전에 화작문을 풀면서 문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근데 그게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갔지? 그런 다음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했을 거 아니야. 그 문학을 하면서 배경식이 쌓였잖아. 비문학 하지 마 너는. 비문학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됐니? 그리고 문법하고 문학하고 화작문만 시킨 거야. 걔가 거의 만점 수준으로 올라가. 이해갔나요? 그래서 걔가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나머지 비문학을 하나 두 개 정도 읽을 정도 되거든. 중학생들도. 이해가니? 그러니까 걔가 모의고사 한 2등급 정도 하니까 공부하면 되네. 그러더니 사탐 미친 듯이 해. 사탐 1등급을 다 만들어. 이해가니? 그 얘가 제일 싫어했던 게 영어거든. 그럼 나는 영어만 올리면 되네? 그럼 영어를 한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이게 너희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의 성취감이라는 것도 이게 다른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잘 봐. 이 친구가 만약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내가 문법을 막 죽으라고 시키고 로드맵을 줬는데도 얘가 안 따라했다면
그럼 안 됐을 거야. 근데 보통 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겨울방학 다 지나고 여름방학 됐을 때 문법을 할 때쯤에 와서 선생님 저 문학 이제 좀 해봐야 문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한 달 딱 돌려놓고 시험 보고 안 나온다고 하는 거야. 얘는 몇 개월 공부했어? 4바퀴 돌렸어. 4바퀴. 이해 갔니?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이 너희 이길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가 따라한 이유는 딱 하나야. 얘를 소개해준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 누나가 얘랑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나머지 과목은 좀 안 나왔는데 국어만 더 걔는 반속까지 전교 1등을 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했던 거를 얘가 들었을 거 아니야. 와서 그걸 버티고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알겠니?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훈련 방법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듣겠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 과도할 수도 있는데 목표를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견뎌내야 되고 알겠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요거는 요번에 한번 기말고사 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됐지? 훈련 방법도 개선하고 됐지? 스스로 좀 건드리려고 노력도 좀 하고 이해가니 문제는 그때그때 풀려고 노력도 좀 해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나도 요거도 계속 해줄 테니까 영상은 계속 좀 찍을 생각이야. 오늘 본 것도 찍고 알겠니? 그래서 다음에 할 것도 좀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할 테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좀 괜찮아요. 요건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 얘기를 한 거예요. 되니? 그렇게 해서 밑에까지 정리를 쭉 해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왜 너희들 시험지 가져오는 거잖아. 그럼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뭐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100점을 맞아도 시험지를 가지고 와요. 되니?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야. 요거 별표 많이 쳐놨네? 요거 왜 고민했니? 고민 좀 했어요. 왜 고민했는데 요거 때 근데 문장을 좀 잘못 나눈 것 같아. 요거 다문단 보고 하면 답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기죠? 근데 처음에 나문단 갔다가 다문단 왔다 갔다 나문단 봤는데 안 나서 다문단을 하긴 했어요. 요거를 계속 교정하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하다 보니까 막판 애가 3학년 때인가 전교 2등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시험까지 계산을 딱 했을 때 학교에서 전교 1등이 돼서 직윤을 얘가 받아요. 이해가 가니까 그 학교에서 얘들은 좀 난리가 났던 케이스지. 지족구도 그랬어. 그러니까 A라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지족구 A라는 친구는 그냥 이런 케이스야. 우리 학원에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뭐 오겠다고 전화를 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전교 2등짜리가 있으면 전교 1등을 안 받았어.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얘가 전교 2등이고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교 1등을 받으면 당연히 전교 1등 얘가 1등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뛰어나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상담을 받으면 이런 쪽이지. 지적고 어떤 애들이 있나 공부 좀 해요. 뭐 누가 있는데요. 뭐 이런 정도 공부하는 애인데 뭐 이런 아이들이면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누군 걔 아니에요? 그 친구는 아니에요. 지적고에서 서울대 갈 만한 애 이런 애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좁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하던데 이해 갔니? 근데 마지막에 우리 있는 학생이 서울대를 어쨌든 걔가 직윤을 받아. 이해 갔니? 왜 그렇게 되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노력을 하는 애가 진짜 많지 않아. 이해 갔니? 100점 맞아도 검사를 막 들어오고 괜히 선택지 하나하나 다시 분석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공부하는 것도 좀 다르고 선생님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기는 해야 돼. 알아듣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꿀 건데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해야 되겠죠. 이해가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풀 때 가장 문제가 요거 같아. 문제풀이. 됐죠? 요 문제를 자꾸 눈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공부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와서 자기의 공부를 조금 해.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힘들겠지만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알겠지? 문제를 만약에 틀리면 예를 들면 요렇게 한번 봐봐. 1번 문제가 있어. 1번 문제가 있는데 선택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내가 1번을 골랐는데 틀리고 5번을 답이래. 이렇게. 됐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설지를 다 쓰게 할 거야. 알아듣겠지? 해설지를 다 쓰고 이 선택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좀 하게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해설지를 눈으로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확인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이거 다 그냥 쓰게. 됐죠? 쓴 다음에 해설지를 갖다 놓고 내가 뭘 잘못 골랐는지를 다 정리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귀찮아도 이거 좀 해보자고.
네. 알았니? 그렇게 해서 좀 해봐서 요번 저기 뭐냐 성적이 잘 나오면 내 선물을 주면 되지. 올라가면 100점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면. 근데 선생님 저 100점 맞은 저는 떨어지는 일만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지? 100점 맞은 애는 어쨌든 그건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대비를 해봐. 알아듣겠지? 왜? 그건 뒤에 오답 정리하는 건 뒤에다 넣어놨어. 이따 설명 다시 해줄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서 요거 좀 신경 쓰자. 문제풀이. 결과는 딱 하나야. 개념 필요 없어. 알겠니? 개념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해. 문제풀이가. 그래서 문제풀이라는 거 자체에 좀 신경 써서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연습용이니까 그거를 맞고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갖고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오늘 영상 내가 찍은 거 있거든. 오늘 영상 찍어서 이따 올려줄 거는 스텝을 좀 밟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 과정대로 한번 풀어보자. 알아듣겠지? 이제 그 과정대로 한번 좀 풀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뒤쪽을 한번 너희들이 읽어봐. 알겠니? 읽어보면 이 친구들이 준비를 어떻게 좀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몇 명 그냥 얘기를 하면 저기 과거 준비하다가 국제고 간 친구 있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로 문제를 풀었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다 샀다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내신 대비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족보, 뭐 100점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맞춤 문제까지 해설지 읽고 해설지 내용도 전부 다 정리 다 해. 이게 그러니까 해설지 끝까지 다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까? 해설지를 다 읽어주니까 이 친구가 아마 중학교 때 딱 한 문제 틀렸을 거야. 얘가 전체를 따졌을 때. 이해갔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독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과거를 준비하는데 내가 물어봤어. 야, 과거 하는데 국어나 사회까지 하면 시간 너무 뺏기지 않냐. 근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과거를 가는데 그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 자기가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자기는 국어하고 사회도 해야 된대. 논술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3학년 때 책 하나 진짜 이런 애가 있더라고. 책 하나 딱 반기문 책 하나 있고 선생님 저 국제고 갈 거예요. 그 국제고 시험 봐서 갔어요. 그게 세종국제고 처음 생겼을 때. 이해 갔나요? 네, 그때 해가지고 얘가 그 국제고를 가는 거지. 부모님도 말리고 나도 말렸거든. 국제고보다 그냥 과거를 가서 이렇게 좀 해라. 네 친구는 마지막 그 책 읽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근데 과거에서 국제고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 180도가 바뀌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이해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유성구에서 카이스트 같은 이 친구도 되게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얘가 비문학이 어려워. 그럼 너희들 다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비문학이 너무 어려운데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잖아. 이 친구는 비문학 문제집이 과학만 옛날에 묶여서 나오지 않았을 때야. 이해가 지금 지약사부터 시작해서 뭐 매산비가 됐든 이때 매산비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요.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과학만 다 풀어.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과학만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니? 그렇게 다 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과학, 비문학을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과학 문제집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줄 수 있을 정도야. 너희들 요즘 어떻게 하냐? 과학 어렵잖아? 그럼 다 인터넷 보고 앉았어. 이해갔니?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계속 구경만 하는 거야. 내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구경만 한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인터넷 퀄리 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가끔 소개해주는 애들 있잖아. 성적 좋은 애들이. 그래서 가장 많이 소개하는 애가 요즘에 메가스터디 강민철이거든요. 근데 나도 강민철 강의를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워. 잘하기는 진짜 잘하셔. 근데 너무 내용이 어렵다. 근데 기초도 안 돼 있는 애들이 그거 듣는단 말이야. 들으면 잘하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상상을 하거든. 이해갔니? 나도 뭐 운동을 많이 한다고 태권도를 하는데 뭐 얘가 막 2단 날라차기 하고 있어. 태권도 나 처음 배우는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보고서 이게 있는 거야. 그 즐기고 있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해갔니? 그거 보면서 감탄하고. 근데 실제 실력이 늘진 않아. 이해갔나요?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의대를 가려는 친구가 애들한테 강민철 거 소개했잖아. 걔잖아. 그럼 걔네들은 지금까지 강민철 커리를 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랑 얘기를 하다가 강민철 커리를 진작에 간뒀다는 걸 들은 거네. 야, 너 강민철 아직도 하냐? 어떠하냐 강의? 저 그거 안 듣는데요. 왜? 너무 어려워서요. 속으로 생각했지. 이 새끼 친구들한테 다 소개했는데? 걔네 다 듣고 있는데? 야, 너 친구들한테 소개했잖아. 걔네들 그거 다 듣고 있는다며. 저 걔네들 안 듣고 박광일 거 다시 들어요. 야, 박광일 게 제일 낫지. 예. 그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너희들한테도 박광일 들어가. 얘네 안 들어. 왜? 강민철 거 끝까지 타겠대. 아니 공부를 잘하다가 소개해준 애도 너무 어려서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적이 안 나오는 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맨날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거야. 그래서 비문학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비문학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너 1년 전에 얘기했잖아. 그때 시작할 걸. 그럼 지금에서 뭐 해야 돼요?
재수해? 근데 부모님이 안 시켜주실 것 같은데요? 나도 너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나 같아도 안 시켜줄 것 같다. 선생님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 근데 전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그럼 재수해. 근데 같은 얘기잖아요. 너도 맨날 같은 얘기 했잖아. 이렇게 해. 한 달 후에 와서 이렇게 또 해. 이 반복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좀 생각해서 만약에 지금도 요번 시험 받는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방법을. 이해가니? 열심히 하냐? 방법을 바꿔야 돼. 이해갔지? 이제 그것만 좀 신경 써봐.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정리를 쭉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얘네들의 방법만 봐봐. 알겠니까? 얘네들의 방법이 다 달라. 선생님이 노트 정리하라는 거 노트 정리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다가 얘들 이름을 얘들 그 방법을 써놓은 이유는 얘들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너희들의 방법을 찾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저 노트 필기 안 할 때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그거에 맞게 뭔가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노트 필기 무조건 강요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노트 필기를 하는 게 우선은 제일 좋아. 됐니? 처음에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무조건 필사하세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다 베낀다고 생각하시고 다 베끼는 게 힘들면 머릿속에 다 그냥 그대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되니까 요 예시들은 이 학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니? 여태까지 제일 대단한 놈을 본 놈은 얘야 얘. 구두 테스트 하잖아. 이해갔니? 옛날에 구두 테스트는 그냥 수능할 때도 좀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단원별로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냥 다 외워. 그래서 하도 너무 잘 맞춰서 내가 한번 농담적으로 애들 있을 때 야, 요 작가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그것까지 맞췄던 놈이야. 왜? 자기는 뒤에 학원이 있는데 늦으면 안 되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냥 다 외웠대.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통과하는 애들한테 상품권을 줬었어. 5,000원짜리. 이 새끼가 한 달 동안 다 받아갔어요. 단어 물으면 단어까지 다 맞춰. 이해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추진 않더라도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단어도 맞냐? 예. 그냥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지. 됐죠? 이제 그거를 좀 고민해서 너희들도 좀 생각을 해봐. 내가 공부하면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도 있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이렇게 맞춰야 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해갔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교과서 부분은 좀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거의 다 배워서. 그지? 그 외부 지문이 좀 나올라나? 단어는 따로 얘기 안 하셨냐, 시험? 아직. 그럼 어쨌든 남아있는 게 훈민정음 비문학 남아있고, 그 다음 수능 비문학. 그죠? 그거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앞에 춘향전. 요거 남아있으니까, 춘향전은 또 외부 지문하고도 확장될 수 있잖아. 이해갔니? 요번에 지조권은 애들 또 시험 보고 나서 외부 지문을 원래는 선택지에 내야 되는데 본문에다 다 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조과 애들도 갑자기 선생님 저 이제 수능 또 같이 해야 되나요? 너 여름방학 때 문제집중해서 수능과 관련돼 있는 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해가니까 항상 좀 뭔가 뒤늦은 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요번에는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요런 걸 적는 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다 알 거니까 그냥 쭉 보시고 요거 포스트잇 적는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알아듣겠지? 너무 아기자기하고 유아틱해 그러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알았니? 근데 여기서부터는 지키자 이제. 너희들 자습서 읽어오라면 이렇게 다 정리돼 있어야 돼 우선 1차로. 알아듣겠지? 1차로 자습서 정리돼 있어야 돼. 선생님이 노트 정리하는 거 한번 잠깐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학원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기 수업 준비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너희들 시험범위 춘향전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 폴더에다 춘향전을 딱 쳐요. 되니 그럼 춘향전을 딱 치면 천재교과 또는 뭐 비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쫙 해서 PDF 교사용이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럼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그 교사용 프린트를 이렇게 읽어. 이해갔니? 이렇게 읽은 후에 그 내용을 하나의 책에다가 단권화를 시켜요. 그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은 실제 자습서 몇 권짜리야? 7, 8권짜리가 응축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들도 여기 나와 있는 자습서를 이런 방식으로 다 읽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갔니? 그래서 천재가 됐든 뭐가 됐든 너희들은 자습서를 이런 방식으로 쭉 읽어주시고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다 정리를 하라고. 요거 다 학생들이 한 거야. 이해갔니? 옆에 보면 여기다 표시해놓고 뭐라고 써놓고 쭉쭉쭉 써놨지, 그지?
요게 다 정리가 돼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요거 돼야 돼. 됐나요? 집어넣고 빼는 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잘 해야 돼. 됐니? 그러면 노트 정리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 요런 스타일이야. 여기 잠깐만 보면 그냥 여기만 보셔도 돼요. 여기 한번 봐봐. 요렇게 요 책에다가 자글자글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죠. 대체가 이 친구들이 다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우의적이라고 써있고 여기 의문형이라고 써있지, 그지? 얘는 개념이 나오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다 붙여. 그럼 내신책을 살펴보잖아. 그럼 내신책이 포스트잇이 여기 한 20, 30개까지 쫙 붙여있는 케이스가 있어. 됐지? 그 다음 잘 봐. 오른쪽에 C가 또 있겠지? 그럼 얘가 케이스가 딱 붙여있어. 이 친구는 시험 기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있잖아. 그럼 작품을 이렇게 붙였다가 옮겨가면서 친구들한테 문제를 내. 야, 요거랑 요거랑 공통점 요거 있게 없게 요거 문제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 당시에는 문학 같은 경우 작품 수가 많았어. 한 막 30개, 40개 정도 될 때니까 엄청 헷갈리거든. 너희 2학년 때가 그렇잖아. 이해가니? 작년도 30개, 재작년도 그랬고 그 전년도는 좀 더 많았고요.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은 게 한 20개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 포스트잇 붙여놓은 게 10개가 있다고 치면 이걸 한눈에 다 읽으면서 보는 거야. 아, 얘네끼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끼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끼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은 이런 아이들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이런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아, 내가 국어 성적이 뭐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얘들보다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돼. 이해갔니?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하나도 얘도 중대간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만 죽으라고 공부하다가 내가 중앙대를 내신으로 가기 힘들 것 같아? 아, 그럼 나도 수능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수시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 넘어가면서부터 너무 불안한데? 그래서 모의고사 해야 되겠다. 걔는 중앙대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시 6개 다 떨어져. 근데 걔가 정시로 중앙대를 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얘네들을 왜 적어놨겠어? 그냥 적어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야. 나중에 다 뜯어요. 뜯어 옆에다 다 붙여놓는 거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을 당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지?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얘네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 뭐냐면 노트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요렇게 내가 정리할 스타일이 안 된다면 머리로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옛날에 노원구에서 서울대 간 친구 하나 있어. 그 친구도 막판에 지금 받아서 올라간 친구거든. 학교에서 자소서를 써갔는데 선생님 이게 이따위가 자소서냐고 던져버렸던 학생이야. 나한테 막 씩씩거리 와갖고 쓰레기 같은 학교 막 이랬는데 걔가 서울대를 가요. 얘가 학교도 무시했단 말이야. 왜? 애가 막 글씨도 이상하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판에 이렇게 딱 뒤집어 엎은 게 뭐냐면 이걸 굉장히 잘했어. 어떻게 잘했냐? 걔 노트 필기 못해. 걔는 해법문학 5권을 배낭에 넣고 다녔던 애야. 고등학교 1학년 예비반에 구두 테스트를 하잖아. 그 다음에 애가 나머지 공부를 하잖아. 그런데 그 친구도 어쨌든 뭐 이과인데 해법문학 5권을 다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야, 너무 두꺼운이 많으니까 놓고 다녀도 괜찮고 지금 현대신학에 현대시만해. 근데 가끔 문제 중에 소설도 있으면 소설도 찾아봐야 되고 어떨 때 수필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다 들고 다니는 게 편하대. 그래서 내가 얘는 좀 이상한 애 같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갔니? 그러고서 계속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그러면 내 해법문학 이 안에 있으니까 얘 걸로 봐. 그래도 싫대. 메모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난 그냥 다 들고 다니겠대. 1학년 내내 그걸 다 들고 다녔어. 이해갔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노트 필기를 안 하는데 얘는 뭘 했냐면 나는 글씨도 엉망이고 정리를 못하니까 그 수업했던 내용들을 그 왜 단어 카드장 있잖아. 거기다가 계속 적은 거야. 고3 때가 되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야. 개념 정리한 것만. 얘는 그러고 막 찾아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좀 변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재수학원 가서 좀 이상한 애를 봤어. 진짜 대단한 애를. 걔도 서울대를 갔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아. 이 친구는 질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장 있죠? 그걸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선생님 몇 월 며칠 날 수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설명하신 건 좀 다른데요? 아, 이 새끼 대단한 새끼다. 이 수업 시간 들으면 긴장만 되는 거야. 선생님, 국지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하세요? 아씨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걸 다 적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막 정리를 하는 걸 찾은 거야.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좀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좀 이런 얘기를 좀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 친구는 또 특이하게 자기가 찾은 내용들을 이 친구가 어떤 친구는 다 기록을 해놔. 뭐 페이지 수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요렇게 현대시 148쪽에 청도로에 뭐 이런 거 있다. 자기가 찾아가기 좀 빠르게. 이해가니? 그래 찾았던 거를 좀 기억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놓는 친구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하면 내가 볼 땐 성적 올리기는 수학하고는 달라. 수학은 문제만 읽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뭔가를 하는 거지만 국어는 무조건 배경 지식으로 뭔가를 다 풀어내야 돼. 됐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 특성들이 다 있지? 그지? 네. 연도가 다른 애들이야. 하나하나 보여주잖아? 그럼 얘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거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면 쫓아하는 후배들이 생기는 거야. 이해갔니?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가면서 인식할 수 있다. 대조법, 인생무상의 정서,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기거래의 지향의식을 드러낸다. 뭐 이런 거 다 쓰는 거야. 야, 이런 거 쓸데없으니까 쓰지 마라고 해도 얘는 불안하대. 이해갔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쓰기 시작하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적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끝까지 뭐 적고서 정리를 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친구도 마찬가지지. 그지? 요게 이제 얘는 또 특이하게 연계되는 작품을 하나씩 무조건 붙여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따로 해가지고. 이해가니까 아이들마다 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 근데 문제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떻다고요? 네, 이게 또 시험범위 그대로 들어간다. 이해가요? 요번에 여기 지적고등학교 문법 요소가 다시 반복. 요번 중간고사가 그 사동피동 관련된 부분이었어. 기말고사 때 누적이 됐네. 그럼 애들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요번에 내 정리한 거 노트 다시 꺼내면 되죠. 근데 보통 애들은 다 어떻게 해? 선생님 프린트 다시 주세요. 왜? 정리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요렇게 정리한 애들이 이게 고3 때까지 그대로 활용돼. 됐죠? 요거 마찬가지겠지. 요 친구도 노트 정리한 게 포스트 옆에 다 붙여놓고. 요 친구는 노원고 학생이야. 국어가 5등급에서 1등급 2등급 갔다 1등급 왔다 갔다 이렇게 된 정도거든요. 근데 노원고에서 옛날에 국어 1등급 올리기는 무진장 어려웠어. 왜냐면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1등급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갔니? 예, 그 정도였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2학년 때는 뭐 이과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 1등급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국어에서는 여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되게 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여학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려워. 너희 학교는 공부 잘하잖아. 이해갔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정리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방식들 한번 찾아. 알겠니? 나름대로 찾고 얘도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야. 얘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다 정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야, 요 단락에서 몇 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11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 이해가니까 나중에 이거 형상별고 너희들 저기 뭐지? 영상 보시면 이렇게 내가 정리해 준 것도 있어. 알았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정리. 다 다른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알아듣겠지? 요건 이제 나중에 내가 판서를 수능 관련 수업을 할 때 판서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거든. 이해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만 캡처 딱 해가지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따라하셔도 괜찮고요. 됐지? 뭐 이 친구도 어쨌든 연대 간 친구니까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일 대단한 친구. 아까 그 서대전 갔던 친구 있잖아. 서대전 고등학교. 그 친구랑 케이스가 좀 비슷해.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반에서 20등 하던 친구야. 중학교 때 반에서 20등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야? 그렇지. 완전 일진이지. 이해갔니? 상담하는데 껌 씹고 왔어요. 껌 짝짝 씹고서. 너 누구니? 고등학교 와서 공부 좀 해보려고. 중2 때 왔다고. 아 그래? 중2 때 공부 하나 다녔어. 중학교 3학년 때 예고 합격하고 그때부터 공부합니다. 예고를 딱 합격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제 진짜 한번 해볼래요. 그래? 근데 얘가 수준이 완전 엉망이야. 은유법의 뜻도 몰라요. 얘가 은유법이 뭐야? 모르겠는데. 직유는? 모르겠는데 요렇던 친구야. 그럼 너는 이제 어휘 공부부터 한다. 됐니? 남들 이 문제집 푸는데 20분 안 걸려. 이제 4시간 걸렸어. 왜? 여기 있는 단어 다 찾으라고 그랬거든. 얘랑 수준 비슷한 놈들이 있었다고. 그 반에. 됐니? 그 반에 단어 찾고 하는 애는 얘 딱 한 명. 얘는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다 찾은 거야. 야, 미친 거 아니냐? 만들어진다. 몇 가지 요소고요.
야, 니들 진짜 생각해봐. 나 얘 같은 애 처음 봤어요. 내가 시킨 그 서대정고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단어 다 찾아. 왜냐면 얘는 단어 너무 모르니까.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한테 질문했을 때 모를 것 같은 단어는 다 찾는 거야. 이해갔니? 그렇게 이걸 다 찾은 거야. 4시간씩 걸려. 4시간씩. 대체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 얘가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합반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합반에 수업을 하는데 유성고 남자애들이 와요. 선생님 저 쟤 아는데. 쟤 날라리 아니에요? 저 날라리 우리랑 같이 해요? 쟤 왜 우리랑 같이 해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저 공부 진짜 잘해 이 새끼야. 에이 진짜거든? 모의고사 3월달에 걔가 혼자 거의 하나 틀려. 옆에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쟤 왜 이렇게 공부 잘하지? 선생님 쟤 학원 언제부터 다녔어요? 쟤 중2. 오 그래? 왜 한 번도 못 봤지? 야 너랑 맞을 수간이 없잖아. 그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EBS 노트 정리한 걸 빌려가서 걔네들이 내신 공부. 3학년 때 EBS가 내신 대비 그 범위가 되거든. 그런 변화가 만들어진 거야. 아까 요 시조 있죠? 너희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하니까 이 시조를 안 했단 말이야. 이 시조를 내가 해준다고. 아까 그 예고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이 시조를 4번 들었어, 영상을. 영상이 몇 개냐면 총 한 30개인가 40개가 돼요. 이해갔니? 그거를 맨날 와갖고 2시간 반 동안 12일인가? 그동안에 한 번 보고 여름방학 때 한 번 보고 겨울방학 때 한 번 보고 얘가 하는 얘기 선생님 전 들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서요. 계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이룬 거예요. 이해갔니? 몇 시간이 필요한 거야? 거의 1년 넘게가 필요한 거라. 그 정도에서 얘가 전교 1, 2등을 하는데 근데 빡쳐서 한 번은 나보다 공부가 덜한 누나가 그 언니가 있었는데 걔도 만점을 맞았다는 거야. 걔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기말고사는 막 더 열심히 해. 저 언니한테 지지 않겠다고. 왜?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어때요?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승부욕이야. 이해갔니? 그 정도는 여러분들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선생님, 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 안 오르냐?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가 돼야 돼. 이해가? 근데 재수학원은 그렇게 목숨 거는 애들이 있어.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좀 해봐야 돼. 알았니?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 이거 좀 신경 쓰고. 단어 다 이렇게 찾아. 알았니? 네. 나한테 성적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네. 단어는 서로 의사소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한국어 아니야, 한국이. 이제 그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선생님이 원래 중학생들 수업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일요일날로 이렇게 뺐어. 분반을 하고 빼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월요일날을 내가 지금 저기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월요일날은 그냥 특별한 피드백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성적을 난 올려야 되겠다. 난 이런 거 아예 다 바꾸고 싶다. 나도 얘처럼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알겠니? 요런 아이들만 따로 저희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교재비 같은 거는 내야 되겠지만 수강료 없이 해서 어쨌든 요번 기말고사 때까지 한번 요거 해볼라. 알았니까 문제 푸는 것도 다시 점검 받고 그 다음에 영상도 하고 나서 좀 듣고. 집에서 들으면 잘 안 듣지 않아? 잘 들어? 네, 잘 안 들어.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제 여기 대가리 고정 딱 시켜놓고서 배속도 무슨 얘 죽어 막 나 영상 보면 막 이러고 있어. 알겠니? 막 30분 줬는데 얘가 30분 딱 되고 끝났대. 그럼 보면 막 얘는 나는 가서 막 강의 막 요즘 막 계속 하고 있고 얘는 핸드폰 맡다가 막 이러고 있고. 그거 왜 그러고 있어? 그냥 한 번 들어도 정확하게 좀 들어. 알아듣겠니? 그래서 딱 사고서 멈췄다 하고 딱 하다 멈췄다 하고. 그러니까 영상을 꼼꼼히 듣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특히 저기 그 친구 같은 경우. 그지? 그래서 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 보면 요번에 여기 칭찬해주고 싶었던 것도 아이들 보면 요번에 평일날 와가지고 프린트를 다 복사해서 봤잖아. 제자 원리도 그냥 A4 여백에다 하고. 근데 아이들의 그러니까 특성을 보면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냐면 시험이 딱 끝나잖아? 그러면 올 때 이미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와. 우리가 요 단원 끝났으니까 선생님 요 단원 나갈 거니까 그 자습서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오는 거야. 그냥 그게 태도로 박혀 있어. 이해가니? 그러다 보니까 제자 원리 같은 경우도 원래 있었던 프린트 갖고 와서 필기하고 한 3, 4시쯤에 4시쯤에 오면 뭐 10시까지 혼자 뭔가를 막 하는 애가 옛날에 이제 그 유성여고에서 서울대 간 친구 하나도 그 친구는 학원을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예습을 하는 거야. 그 수업이 딱 끝나잖아? 그럼 한 3시간 정도 지가 혼자 공부를 해. 이게 숙제야.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 지금처럼 뒤에 피드백이 없을 테니까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딱 끝났다고 생각하면 가.
근데 다음 달 한번 더 올 때가 있어. 그 너는 왜 국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냐 그러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간단하게 하더라도 할 수가 있고 국어학원에서 공부하면 필요한 자료를 선생님이 주니까 하다가 모르겠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자료 이거 복사해서 보면 돼. 책 가서 복사 네가 해. 여기 복사하고. 이게 빠른 거야.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 아씨 이거 해석도 안 되고 자료 필요한데 자료도 없고 애시 몰라? 남이 하지. 이게 많다. 그 친구는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 공부는 무조건 수학학원에서 영어를 못하면 영어 공부는 무조건 영어학원에서 이해가니? 그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멘토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공부를 막 가르치진 않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 선생님 주의가 뭐냐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선택이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또 눈은 높아가고 학원을 다니니까 알잖아. 자기는 뭐 과거를 하겠다는 상상고는 어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야 너는 지금 수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근데 5학년 때 갑자기 동네 학원을 다니다가 둔산의 학원에 시험을 보고 싶다는 거야. 애들이 둔산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대. 그 둔산 가서 시험을 한번 보겠대. 그럼 봐봐라. 그래서 이제 학원 시험 봤는데 16점인가를 맞아요. 예, 동네에서는 막 80점 맞고 100점 맞고 이랬는데 16점 맞는데 얘가 막 와서 울었어.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 학원에 합격하고 싶대. 과외를 시켜달래. 그래? 그럼 과외 시켜줄 테니까 할 수 있겠니?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을 데려와요. 근데 스파르타지? 예, 겨울방학 때 오전 9시부터 예, 저녁 6시나 5시까지 예, 그냥 시키는 거야.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둔산에 있는 유명한 학원도 그렇잖아. 문제도 많이 안 풀어. 네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그냥 끝까지 풀어야 돼. 그냥 개념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어. 틀렸네. 다시 풀어. 이거 개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고. 다시 풀어. 이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쭉 하는데 얘가 그걸 버팁니다. 버텨서 다음에 시험 봤는데 그래도 합격을 했네. 그래서 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새끼가 그래도 머리는 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안심을 했어. 그러니까 둔산 나가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자신감도 좀 얘가 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공부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어. 이런 친구들처럼. 이해갔니? 그럼 그걸 해나가는 거. 나는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게 그 딱 하나야. 다른 거 필요 없고 여태까지 제자들 성공한 애들 보잖아. 그럼 걔네들 뭐가 있냐면 그 시간만큼에는 집중을 해. 이해갔니? 내가 여기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보면서 야, 요 시간에 집중하는 거 보니까 얘는 진짜 미래에 성공하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학원 선생인데 지금 이 시간에 되니? 예, 요리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잖아. 그럼 난 이 시간만큼 백종원이 돼야 돼. 내가 만약에 이 과학을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이 시간만큼은 아인슈타인이 돼야 된다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순간을 해나가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걸 한다라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 얘는 근데 어쨌든 너무 늦게 시작해서 공부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이가 그 뚝심을 가졌다는 게 너무 좀 대단한 거야. 나도 너희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얘네 서울대 간 애들처럼 알겠니? 그 모습을 좀 너희들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다행인 게 이제 뭐 아이가 좀 어려서 지금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아이가 영어도 늦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과학도 얼마 전에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있는데 근데 다행한 건 중학교라는 시간 속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타임이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늦었어 지금. 미안하지만 국어에 있어서만큼은. 왜냐하면 지조코처럼 막 고전 시가 같은 거 막 켜나오면 어떻게 할까? 방법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문학 같은 거 공부 막 해야 되거든. 이해갔니? 그래서 나중에 여기 중학생들 고전 시가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영상 올려놓을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 너 했냐? 안 했냐?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봐. 요거 해놓은 거 문제짝 푼 거 있으니까 중학생들 해놓은 거 있으니까 너희도 따라와 그러면 자기 혼자 와서 해야 돼. 얘도 와서 시조 들을 때 내가 뭐라고 안 해. 와서 그냥 딱 요일되고 그 시간대에 와서 공부 쫙 하고 그 다음 정리한 거 질문 딱 해놓고 그 다음 가고 다음에 왔을 때 야 이건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아니 알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언제까지 오답했니? 해야 돼요. 아 그래? 외웠니? 외워야 돼요? 저 언제 가요?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 이해갔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생각해서 요건 하여튼간 좀 대비해보시고 요런 친구가 좀 될 수 있으면 되고 요건 내가 노트 정리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알겠니? 나는 뭐 그림 그려서 그 안에다가 뭐 내용 들어가게끔 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대체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이 그냥 한 판에다 들어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나도 많이 이런 거 좀 따라 하니까
됐지? 이제 그런 식으로 너희가 노트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지. 이해 갔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면 오답 요렇게 이제 정리시킬 거야. 이제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너희를 준 거에는 좀 잘 보이지? 네. 그지? 그래서 요거 오답 정리 이렇게 다 시킬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요거를 오답 프린트에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시험지에다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시험지에 직접 안 하면 머릿속에 있어도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저녁에 사회적으로 확장 해석한 걸 됐죠? 이해하지 못했다. 군중 속으로 고등 인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가니까 이 친구도 얘가 아마 의대 간 친구일 거야. 의대 간 친구인데 이것도 노원구에서 아마 의대 간 친구일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 이거 정리하는 걸 되게 짜증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리를 안 하면 뭔가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냐면 생물. 생물은 지금 없지. 생명과학. 생명과학하고 그다음 지구과학 이쪽 계통까지 좀 확장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프린트 이렇게 받아가서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요렇게. 그럼 내가 요건 피드백을 내가 해준 거고 이렇게. 얘가 요건 써온 거고. 됐지? 선생님 저 오답 정리했는데요. 선택지 요거 적었어. 아니야. 잘 봐. 하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화목한 공동체 속에서 안온하게 살고 있는 대상이다. 요게 틀렸잖아. 뭐 요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번 영상 보시면 아마 그게 좀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 예시들 이렇게 들어준 거. 됐니? 요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요걸 정리해가지고 요걸 한번 해보자. 알았니? 왜냐면 이게 언제 좀 많이 필요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문학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 이해가지? 고등학교 2학년 문학할 때는 요것 때문에 좀 골라지는 게 더 많거든. 알았지? 그렇게 한번 맞춰가시면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올리는 거. 요것도 좀 신경 좀 써서 좀 올려줘. 여기 막 3번 모름 이것 좀 하지 마. 4번 모름, 5번 모름, 7번 모름. 뭘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써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해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써서 좀 정확하게 그지?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이게 쓰는 게 좀 귀찮냐? 저기 카톡에다가? 아닙니다. 괜찮냐? 옛날에는 이거 다 종이에 쓰라고 그랬었어. 이해가 옛날에다 종이에 쓰라고 그래갖고 그 옛날 선배들은 그래도 성적대가 지금 잘 나오는 애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해가니까 탄탄하게. 내가 불안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을 올리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노력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도 돼. 선생님 네가 하시는 방식보다 더 좋은 거 있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그냥 그 방식대로 너희들은 해도 돼.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친구도 외고를 간 친구인데 처음에 성적이 되게 안 나와갖고 고민을 많이 했더니 공부는 진짜 많이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니? 얘가 문제는 뭐냐면 자꾸 글을 덩어리로 읽어. 이해가니까 실수가 많아. 걔네들은 외고는 실수가 애들이 덜 할 거 아니야. 적을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실수를 한두 개만 하더라도 쭉쭉 내려오는 거야. 근데 얘가 막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는 많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지 제한과 제지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가니? 야, 제한의 뜻은 뭐야? 범위를 줄이는 거잖아. 제지는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범위를 줄인다는 뜻이니까 3번이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못하게 하는 건 똑같잖아. 못하게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제한은 범위를 제한을 주는 거고. 나이를 10살에서 2살까지 제한했다 이 얘기잖아. 그럼 끝에 다른 거네요. 선생님 이거 바꿔낸 거 아니다. 그러네. 어휘 안 됐지. 어휘 찾아. 그 외고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단어 찾고 앉았는 거야. 아까 걔처럼.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수능 비문학 들어가지. 그럼 그게 더 심각해져. 이해갔니? 그래서 막 여기 지족구 애들하고 막 싸웠다고 선생하고. 내가 막 설명해줬어 이렇게. 여기서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다. 너희도 공감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런 뜻이니까 이 문단 여기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학교 가서 한번 물어봐. 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다른 애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가 걔가 왔어.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야 그럼 다시 가서 물어봐. 수능 질문 주고 요 단어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맞겠는데 그걸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 수업을 못 믿겠다는 거지. 왜?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애들이 걔네들은 수능 지문으로 하니까 수능 지문 같은 경우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휘 같은 경우나 자기 문제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이걸 잘못 봤구나, 뭘 했구나 라는 걸 계속 인식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걸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듣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애들 요번에 2학년들은 불만이 좀 있었더라고.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왜 답을 안 해주시죠?
이해가니까 나는 내 습관이 그런지 몰랐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학생 중학교 3학년이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 야 8시 시간 되니? 뭐 7시 8시 시간 돼 8시 시간 돼요. 그럼 나는 그냥 아 되는구나 하고 말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 미친놈인 거지. 나는 대답을 한 거죠. 이해가니? 아 되는구나. 아 이거? 그럼 내가 수업시간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써달라는 거지. 이 여학생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 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싫냐고 막. 미안해. 대답 이제 해줄게. 수업시간에 설명할게. 피드백 때 할게. 이렇게. 알겠니? 이제부터는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시험 범위 보내는 거 봐봐. 시험 범위 이 친구가 보내는 거는 쭉 자기가 학교에서 필기한 거 PDF 요즘엔 또 아이패드로 하는 애들 많다며. 그지? 필기한 거를 싹 보내주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이해갔니? 싹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나가는데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진도 아직 남은 필기입니다. 필기한 거 다 보내주시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지? 요렇게 하니까 대비가 잘 되잖아. 됐죠? 나중에 몰아서 주지 말고. 꼭 마지막에 주는 애들 있잖아. 얘는 하는 족족 보내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아까 낮에는 저기 누구지? 국제고 친구랑 오늘 수업하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 각 아이한테 물어봤어.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그랬더니 거기 또 공부를 잘했는 애들이 많으니까 영어를 무진장 잘하나. 그러니까 내가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얘들이랑 얘기해보면 영어가 부족한 것 같으니 또 영어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니? 영어 공부를 또 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부족하면 또 영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랬어. 야, 국어는 범위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어는 범위가 요 정도니까 쌈박하게 딱 해놓고 끝낸 다음에 영어를 하는 거야 원래. 왜 그러냐면 얘를 안 해놓잖아? 영어를 미친 듯이 하다가 자꾸 머릿속에 국어도 안 했는데 사회도 안 했는데 야 근데 네가 생각해봐. 이 정도 국어면 쌈박하게 끝내면 금방 끝낼 것 같지 않냐?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불안한 상태로 뭔가 전략을 못 짰던 것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한 과목만 미리 파는 약간 이게 불균형인 상태들 있지. 이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균형에 맞게 공부할 때 아마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계속 한번 보내. 알았니? 그럼 너희들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요걸 보내놓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야. 학습지. 선생님 학습지로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해갔니? 그럼 내가 다시 영상 찍어서 보내주긴 해. 근데 조회수가 딱 안 뜨잖아. 이 새끼 보내면 뭐하냐고. 최근에 딱 보면 내가 이걸 보내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고 있든지 아닌지 내가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도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그것도 좀 있으니까 실제 이거 혼자 집에서 찍고 있을 때 그 생각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새벽 3시에 막 찍으면서 짜잔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주림이나 될까? 막 생각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확천금 나도 로또나 좀 했어. 뭐 이런 생각 들면 좀 그렇잖아요. 이해갔지? 그래서 그것들 한번 좀 생각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내줄게. 그냥 이거는 저기야 블로그 중에 잘 된 거. 알겠니?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옛날 남학생들은 선생님 여성호르몬 나오시나 봐요 뭐 이러던데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무슨 여성호르몬 나오면 죽여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사실 이때 좀 석류를 많이 먹었을 때겠지. 이해갔지?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찾아서 좀 해놓은 거야. 노트 필기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노트 필기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시간 할애가 많이 돼. 여기 봐봐. 이 친구는 중학생이야. 여기 볼게요. 요걸 지금 다 적어놨지 이렇게. 발단 정리 위기들 주고 싹. 됐니? 요거를 다 적어서 이게 머릿속에 우선은 담겨 있어야 돼. 그럼 나중에 얘네들 노트 필기를 안 할 거 아니야. 아직까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적 작가 시점이나 이런 거. 얼마 전에 시험 나왔던데? 소설의 시점은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그 중에 이 작품은 3인칭이 사용되고 있다. 맞는 선택자, 틀리는 선택자. 고등학생도 이걸 틀려갖고 온 거야. 2인칭이 없지 않아요? 2인칭이 없지 않나요? 그래 2인칭이 없나 보다. 근데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있었잖아. 그 신경숙의 소설 하나 알아요? 엄마를 부탁해? 네? 그 2인칭 소설이야. 1인칭, 2인칭, 3인칭이 다 있어. 근데 2인칭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그걸 고등학교 애들이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려갖고 온 거야. 좀 전처럼 2인칭이 없지 않나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기도 하지. 나도 안 가르쳤으니까. 나도 틀렸네. 너도 틀렸어. 괜찮아. 그런 건 다 같이 틀려. 알겠니? 근데 특이한 학교들이 있다고. 노원고. 다 같이 안 틀려. 맞추는 애들이 이상하게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 이해갔니? 이 새끼들은 뭐지?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 학교들이 어디겠어? 옛날에 노원구만. 지금은 지족군 옛날에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고. 근데 지족구도 학교가 좋아졌잖아. 대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의 집단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 그거 생각하면 조금 공부를 다시 시작해보자. 괜히 선생님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긴 할 건데 코로나 이후로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 이상하게 새벽 영상 찍다 졸고 있고 그래 막 망치는 게 많아. 예, 그렇다고 또 편집 기술을 또 배울 수도 없고 그지?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야. 야 이거 니들 쓰려고 해봐라. 나도 집에서 이거 쓸 때 막 오금이 막 저려 막 척추가 돌아가. 진짜로 막 이거 하나하나 쓰고 있으면 막 척추가 돌아간다니까. 막 유튜브 눈에 들어오고 막 아씨 내가 지금 해야 돼 나이 40 넘어서 그래도 막 정리하거든. 왜냐면 어쨌든 우리도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돼. 알아듣겠니? 그런 흐름으로만 좀 맞춰서 해주시면 그러면 좀 되겠지. 너희들 책에는 요거 말고 좀 더 다른 내용들이 몇 개 들어가 있을 거야. 그지? 들어가 있지, 그지? 거기도 이제 학생들 뭐 비문학 정리한 것부터 시작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 하려는 의도는 알겠니? 너희들도 좀 변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부터 조금 변해 주시고 내 걸로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있다. 오늘 요거 했잖아. 백발백중 기본 문제 했지? 그지? 그래서 자, 세종어지 훈민정음 백발백중 요거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려놨는데 자, 저우선 할 수는 라고 생각해. 니은 하주세요. 그냥 단어의 뜻을 분별하. 요렇게 단어 다 문장 나눠놨어. 요거 나눠진 형태처럼 정리가 다 돼야 돼. 이해가 안 돼? 요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자, 틀린 건 내가 이렇게 한번 고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알겠지? 만약 고칠 수 없으면 고칠. 또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뀌어? 고사격, 조사. 요렇게 제한된 정보를 막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다 해가지고 정리를 나눠가지고 내가 어디에 또 이런 것들이 뭘로 됐지? 그렇게 다 바뀌는 해갖고 거? 무로 바뀌는 알았어? 거였죠. 네. 됐지? 우선은 1번 그래서 나와 너희들 있는 지금 문제 푼 거 있지? 요거 푸는 거 맞지? 그지? 그거 내가 촬영 다 할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 촬영해서 너희들이 주말에 와서 푸는 거, 평일날 와서 푸는 거를 되도록이면 시간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주고 알아듣겠어? 그래서 뭐 이대로 죽어도 어쨌든 생명보험 나올 거니까 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는 목표가 뭐야? 100점이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봐. 알았니? 왜? 야, 콧방귀 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새끼야. 콧방귀 끼지 말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됐지?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100점이라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리를 다시 꼼꼼하게 하게 된다고. 알아듣겠지? 너희 학교 100점이 몇 명이야? 2명에서 3명? 2명에서 3명?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틀린 친구가 좀 많아? 네. 두개 틀린 하나. 하나가 11명. 하나가 11명이야? 맞아요. 그럼 기말고사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그렇진 않대? 엄청 어렵대? 그럼 중간고사도 조금 쉽게 내고 기말고사도 그렇게 내지 왜? 그지? 그 매체 쪽을 이미 출제를 하셨는데 매체? 지금 이미 시험 문제를 내고 있대요. 내셨대요. 매체? 매체면 제가 쌤한테 보내드릴게요. 요거 뭔데 요건 거 못 봤다. 그거? 그 예상 독자 나눠가지고 하는 그쪽? 이번에 책 엄청 긴 걸로 8개 긴 지문으로? 책 같은 거 발제로 학원 쌤들이 대비하지 못하게 4개는 비문학, 4개는 동화? 동화? 아니 책, 동화가 책. 아니고 책 같은 책 같은 거? 중학교 법 내용 책도 있대요. 중학교 법 내용? 중학교 법 내용이면 나도 몇 개 갖고 있지. 싹 봐야지 그럼. 니들이 고생이지 뭐. 뭐그 수능 지문이 나오는데 지문으로 나온 그 전문을 해가지고 그냥 때려서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각오하래요 저희. 책은 알려준대요. 책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 책에서 나오는지? 네, 근데 다 하라는 식으로 그냥 그러는데. 야, 그럼 그걸 다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기출문제 갖다 놓고 책 다 찾아 있으니까 봐야지 뭐. 그지?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네. 아이고, 그럼 하여튼간 데뷔는 해봐야지 뭐. 그지?